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금명이고요. 기민년 제6월 을미일 기묘시. 오늘 이 명조의 핵심 풀이는 직업적인 어떤 분야, 직업 분야와 배우자운, 한마디로 이성운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얼른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재성이 이렇게 또 두드러져 보이니까 이성운, 배우자운을 먼저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는 이론도 무수히 다양하고 또 팔자를 통변하는 방법도 여러 학파마다 다르고 또 책자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 합리적인 통변을 하기 위한,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주풀이를 색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양의 이치를 보는 거고 오행의 이치를 살피는 거, 어떤 거기다가 십신을 곁들여서 또 어떤 이들은 또 신살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론을 접목해서 응용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리뿐이겠어요. 어떤 집을 짓는 목수도 어떤 대원칙은 비슷할지 몰라도 또 사사로운 분야에서는 대단히 또 다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정축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그래서 우리 명리는 학문이면서도 또 묘하게 형이상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하나의 방법,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 뭔가 통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감안하고 명리 공부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터득한 제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누구의 논리를 따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또 제 방식대로 한번 팔자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풀이는 물론 초보자 때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인 요소를 위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깊이를 알아갈수록 단편적인 요소에서 벗어나서 좀 뭔가 심도 깊은 근원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읽어보는 방법도 우선 드러나 있는 단편적인 요소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또 세부적으로 또 감춰진 어떤 한마디로 우리가 지지 속에 감춰진 암장 상태, 그리고 또 팔자라는 게 천간의 어떤 생극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고 지지에는 또 형충회합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어떤 현상까지 들여다 보려면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용과 또 깊이 있는 응용과 많은 또 임상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조도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선 재성을 먼저 논하자면은 연간의 편제, 시간의 편제, 벌써 일찍이도 편제, 늦게도 편제, 우리가 선후라고 하죠. 일찍이 들어오는 인연, 늦게 들어오는 인연, 이런 것들 얘기하듯이 그것도 건묘화실론으로 또 초년, 중년, 장년 이런 걸로도 따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년, 청년, 장년, 말년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건묘화실론으로 따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여기는 사회궁이고 국가궁이고 여기는 어쩌란 말이야. 저는 그런 거는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사회에 살지 어디 달나라 삽니까? 그러니까 연월지를
사회공이다, 뭐 시지는 뭐 담장 바퀴다 어쩌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뭐 어떤 나름대로 임상 대상은 될지 몰라도 뭐 어디가 국가고 어디가 뭐 국가가 아니고 어디가 사회고 어디가 사회가 아닙니까? 사회가 아니면은 뭐 좀 하늘에 가야지 사회가 아닌 것이지. 그래서 그런 논리보다도 그냥 우리가 선후로 나누고 전반 인생 전반 후반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땅한 어떤 객관적인 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재성을 논하자니 제가 숫자상으로도 하나, 둘, 셋, 넷. 저는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초보자 때는 아무래도 공부에 또 조금 뭔가 원활함을 위해서 학문에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숫자를 논하고 오행의 숫자를 나열한 다음에 또 강약을 논하고 또 상호관계를 저울질하고 하는 것은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숫자가 많다고 강하고 적다고 약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또 천간에 있는 글자 오행과 지지에 있는 어떤 글자의 오행의 중량감이 각기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행별 숫자를 구분해서 어떤 강약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참고로만 단편적인 참고로만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경우도 일단 단편적인 모양으로 보면 자 일찍도 여자가 있고 늦게도 여자가 있고 뭐 중간에도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면 곤란하겠구나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개 그런 모습이 현실에 그렇게 나타나고 또 현실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10 중에 7명은 그렇게 해서 맞췄더라도 2~3명은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기본적인 상황을 잘 응용을 해야 되지 단지 그런 모습만 가지고 응용하는 것은 뭔가 수월할 수는 있겠으나 또 7명을 잘 어떻게 맞출 수 있지만 또 2~3명을 또 택도 없이 또 헛다리 짚으면 그것 또한 또 난감한 일이니까 그래서 참고로는 하되 그런 것들은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이 본인인 주인공인 언제 태어나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재성이든 어떤 관성이든 논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자, 이 운명도 을목이 음력 8월 중추절이니까 아무래도 을목 입장에서는 어떤 활력이 수축되는 그런 바탕입니다. 이 격을 잡는 자리니까 우리가 바탕이라고 하면 됩니다. 꼭 무슨 격이다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그것을 뭔가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론이 계절론이 강하게 또 우리가 적용하는 게 명리니까 그래서 그냥 십신으로 보면 평관절이고 또 오행상으로는 상극을 받는 계절이니까 좀 자기 방어에 좀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바탕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심리 상태도 근본 바탕이 칠사를 깔고 앉아 있으면 어떤 그 사람이 죄가 됐든 타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타인이 되었든 내가 강하게 뭔가 상대를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 심리 상태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먼저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더더욱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재성의 유무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월지가 7살이니까 좌우묘는 강력한 어떤 그런 에너지잖아요. 단순한 에너지니까 순수한 에너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관성인데 죄를 취한다고 하면 또 죄가
그냥 죄로서는 무난하지만도 재생관으로 간단 말입니다. 재생관으로. 근데 제가 죄로서는 내가 뭐 이 정도면은 뭐 을목이 뭐 중추절이면 어때요? 또 통관에 연결해주는 개수도 뭐 있고 또 시지 묘목도 있고 일지 미토도 뭐 나의 어떤 뿌리 역할을 합니다. 미중에 정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내가 뭐 염려되는 건 아니죠. 근데 바탕이 이게 칠살의 세력인데 그 재성이 여기 들어온다면은 재생관으로 이렇게 연루가 되니까 이 제가 죄로서는 내가 이기죠. 내가 다스릴 수 있죠. 그렇지만도 재생관을 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죄가 아닙니다. 이 일찍 만나는 죄는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고 연애하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도 일찍이 내가 이 사람을 배필로 끌어들여 버리면 들여오면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생관의 역할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럽다는 거죠. 요런 논리를, 요런 이치를 알고 나서 논해야지. 그냥 일찍도 있는 여자, 늦게도 있으니까 일찍 있는 여자는 어차피 가는 여자고 늦게 마지막 여자가 내 여자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취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초보적인 어떤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사자가 사실은 또 일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어떤 그런 경우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들이 여기 개수를 보고 뭐 을목이 7살일 견인해서 관인상생으로 개수가 대단히 용신 역할을 하는데 이 재성이 편제가 와서 토극수해서 큰일 이게 그래서 못됐다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거는 공부를 좀 더 이제 오래 해본 사람들로서는 그런 논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을목이 중추절에 7일 아니고 8, 9월 정도면은 개수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관인상생의 어떤 미미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것이 용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상 을목, 갑목도 마찬가지지만 갑을목이 뭐 추절에 음력 8, 9월 정도의 이 개수, 뭐 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끓이지 않습니다. 개수가 뭐 비구름이 비라서가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도 가을에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씨앗이 무르익어가야 되는데 뭐 비가 와서 좋을 게 있고 비가 아닌 뭐 논에 물 되는 거 봤습니까? 가을에? 그래서 이런 걸 용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초보자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용신을 기토 편제 여자가 충을 하는 바람에 이 여자가 나쁜 여자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개수는 있는 거니까 뭐 조금은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가을에 중추절에 을목 같으면은 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미중의 정화 이 용신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용신은 반드시 필자, 필용을 얘기합니다. 기쁠 희자, 시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자평명리에서 얘기하는 월지에서 용신 아닙니다. 저는 또 자평명리를 또 채택하지도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를 단편적으로 봐도 일찍 여자가 있고 늦게 여자가 있어서 뭐 위험하다 하면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 월지가 바탕이 편관인데 제가 들어오면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살이 또 나를 또 치는 게 칠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을 도와주는 죄이기 때문에 초년의 죄는 위험한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을미날의 미토죄는 요거는 뭐 그냥 따로 죄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형충회합에 의해서 묘미 반합을 삼합의 반합을 그대로 이루면서 목으로 목화되어가는 되어버린 토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몽땅 미토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도 거의 70% 80%는 목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토는 재생살하는 미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 합이 더 중요하니까 합이 우선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로 가서 목화되어서 나의 비견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변신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일찍이 결혼을 해서 쭉 그래도 뭐 20대 결혼을 해서 쭉 살아오다가 40대 지금 이제 초반이죠. 지금 현재 중반에 거의 가까워졌는데 이 대운상으로는 지사 대운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결별,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자에 있는 전철을 밟은 거죠. 초년에 있는 여자, 늑대에 있는 여자, 전철을 밟은 이것 또한 여자에 해당됩니다. 나한테 부합되는 여자다. 내 비견에 부합되는 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그런 전철을 깊이로 보나 단편적으로 보나 그것도 닮았고 그 다음에 대운상으로 이 이제 숫자 노름할 적에 편자가 사실 복잡하게 있는 것은 뭐 많이 있는 것은 맞죠.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 맞는데 또 기사 대운이 오니까 또 편자가 또 중첩되죠. 바로 과유불급이죠. 그런 이유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부분은 재생관 하는 그런 폐해가 있어서 내가 관성을 칠사를 바탕에 둔 것도 내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예민한 소심함을 유발하는 성격인데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재성의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면은 주장이 센 배우자, 어떤 고집이 센 배우자, 어떤 거친 배우자를 만난다면 절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수록 좀 이렇게 누나 같고 또 편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무던한 그런 이성을 만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 운이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건 그 사람 당사자의 또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사주팔자의 어떤 잠재 능력이 좋으면 좋겠지만은도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완전한 어떤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포용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적재적소, 안성맞춤, 자기의 역량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즉 차로 얘기하면은 차에 어떤 적재, 중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실패는 뭐 피할 수 없었다. 또 그렇게 또 중복되는 운이 왔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과유불급 상태도 일어났다. 뭐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도 일어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하나의 좀 운세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대운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사오미 대운은 이 사람의 이 운명의 실제 깃벌리자 희용, 반드시 빌자 필용은 남방 화운입니다. 화운이 와서 칠사를 견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자들 뭐 여기 있는 정화가 이걸 견제하고 여기 있는 정화가 이걸 견제하고 한다는데 이 속에 정화가 있는 것이지 본기는 엄연히 재성입니다. 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 이 미토는 연루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용신은 숨어있는 정화 말 그대로 가을에 가벌목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를 필용한다, 시용한다고 단정지어도 됩니다. 방정식화해도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 연유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또 뭐 가깝게 세운을 따져봐도 지난 또 기해 경자 신축, 무술 기해 경자 신축, 특히 경자 신축 피곤한 해였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어떤 개인적인 컨디션이나 또 배우자를 수용하는 데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설상가상의 운이죠. 경자 신축이 이 운명조에서는. 그러니까 해자축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신금 절대적으로 칠살운이 관운이 오는 것은 나쁩니다. 그런 연유가 있어서 그래 이제 지난 해에는 결정을 못하고 올해 이민년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또 시발점이 왔죠. 을목이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그래서 해를 걸러서 어떤 또 어떤 맞지 않는 부부 관계를 뭐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민년에 비로소 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간 같은 경우는 운이 나쁘면 적발 거기서 어떤 싫든 좋든 결단을 내리는데, 음간은 또 해를 걸러서 이렇게 넌지시 결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것이 음양의 차이점이라는 것도 또 공부에 어떤 대단히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됩니다. 또 그때 나쁘다고 그때 적발 모든 것이 뭐 분란이 일어나고 결정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 사안은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해를 걸러서 해결되는 경우가 음간의 특성이다. 양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즉시 뭔가 어떤 용단을 내리고 부러지는 현상이 있더라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평관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평관에 격을 두고 바탕을 둔 사람이 뭐 어떤 공무원을 한다든가 어떤 관운이 좋다고는 볼 수 없죠. 실천 좋든 안고는 가겠지만은도 우리가 바탕이라는 것은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수족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안고 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편인 같은 경우도 여기도 관인상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는 굉장히 관인상생으로 역할이 커 보이지만도 이것이 그렇게 진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명의 구조는 아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참고로 적당히 쓸 수 있는 근거는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편인이면 뭐 창작, 창조, 응용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용신은 미중의 정화 이런 요소, 그러니까 화운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식상을 쫓아서 기술을 배워줘. 기술을 안 배워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이라면 당연히 그냥 밋밋한 직장생활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죠. 바탕에 칠사를 둔 사람이 아무리 천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가 사업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는 그릇이 한계가 있죠. 재성이 나한테 오리지널 시신이 못 되기 때문에 재생관,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런 어떤 간접적인 뭔가 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속을 찾으려면은 오로지 경쟁력을 키우려면 을목의 어떤 깔끔 꼼꼼하고 섬세한 면을 살려서 식상을 요 속에 숨어있는 식신, 이제 식신이나 상관을 쫓아서 기술직, 기능직, 이공계로 가서 직업을 갖는다면 합리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경쟁력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성실하고 또 그런 기술을 잘 배워서 전문 엔지니어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올해 이민년에 와서는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아마 앞으로 수년간은 전화위복의 어떤 발전적인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감히 장담할 수 있었던 그런 상담 예입니다.